그날은 폭염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 옷이 젖을 정도였어요. 더워. 하필이면 이 더운 날 어머님은 왜 오라는 거야? 차를 남편이 가지고 간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힘들더군요. 얼른 집으로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왔니? 어머님은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는 인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이거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끓인 곰국이다. 가져가서 기섭이 데워주거라. 요즘같이 더울 땐 잘 먹여야 해. 얼마 전 보니까 애비 얼굴이 반쪽이더라.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구웠다면서 곰국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이 더운 날 곰국 가져가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런 건 그이한테 말씀하셔도 될 텐데요. 퇴근하면서 잠시 들리면 되잖아요. 바쁜 애를 뭐하러 여기까지 오라고 해? 집에서 노는 네가 가져가면 되지. 막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한결같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끔찍하셨지만 며느리인 저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그 사람 컨디션까지 챙길 기분이 아니라서요. 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세요. 하여튼 말하는 꼬라군. 다해 끓여놓은 곰국 가져가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유세야? 더 말해 뭘 하나 싶어 곰국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어요. 무거운 곰국을 들고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였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 에어컨이 켜져 있고 현관은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마... 여자 신발을 보는데 왠지 감이 좋지 않았죠. 에이, 양심이 있지. 설마 그 여자를 데리고 왔으려고? 제 예감이 틀리기를 바랐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과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 불이 나게 달려가 안방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글쎄 제 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가 여길 어떻게...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남편의 상간녀가 버젓이 안방을 차지하고선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아기가 못 올 때를 왔어? 남편은 대놓고 상간녀를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역겹더군요. 뭐? 아기? 그래, 우리 아기. 참,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렇게 부르면 불륜이 감춰지기라도 한다던? 불륜이라니, 이제 이 집 불청객은 아기가 아니라 너야. 뭐? 못 들었어? 우리 아기가 오늘부터 안방 주인이라고?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을 겁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남편은 이제 상간녀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면서 저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 정말 악질이구나.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악질이라니. 너 알고 있었잖아. 우리 아기 임신한 거. 그러니 당연히 선수 교체해야지. 선수 교체? 결혼이 무슨 스포츠냐? 선수 교체를 하게? 아이고, 자존심은 있어서. 그럼 뭐하니? 넌 이제 완전히 아웃인데. 뭐라고? 아웃?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집까지 데리고 온 네가 할 소린 아니지. 시끄럽고 여기 서명이나 해. 남편은 빨리 서명하라면서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뭘 봐. 어서 서명 안 하고. 남편이 내민 서류를 멍하니 보고 있자 빨리 서명하라고 난리였습니다. 내 상간녀 친정은 중소기업 오너일까야. 국밥집 집안딸인 네가 자리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끝내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군요. 이혼 결심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너일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전 두말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헛웃음이 나더군요. 어라, 웃어? 너 아주 여유만만하구나. 그럼 내가 울 줄 알았니? 너 같은 인간 나도 지겨웠다고. 부부라고 생각하고 산 세월이 아깝다. 도장을 찍고 얼른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그런 제 모습을 고소하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죠.
왜? 보고 있으니까 재밌어?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 곧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줄 테니. 전 빙그레 웃으면서 상간녀에게 한마디 던지고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분하고 원통해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요. 제 마지막 자존심은 챙겼습니다. 건강. 너희 같은 인간들은 건강하면 안 돼. 밥 먹고 힘쓸 데가 없으니까 불륜이나 저지르지? 나오기 전에 시어머니 댁에서 가져온 곰국은 모두 하수구에 쏟아버렸습니다. 소심한 복수였죠. 고생했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딱히 갈 곳이 없던 전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키만한 가방을 끌고 나타난 절 본 부모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짐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빤 별다른 말 없이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엄마는 남편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한숨을 쉬셨죠.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용서는 그년놈들이 빌어야지. 엄마는 제 잠자리를 챙겨주면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내 맘같이 되나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눈은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눈물만 났어요. 나쁜 새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두고 보라고. 앞으로 무시무시한 꼴을 보게 될 테니. 이를 바득바득 갈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소식을 들었는지 오빠가 와 있었습니다. 민정아, 좀 잤어? 오빠는 걱정스러운 듯 좀 잤냐고 물었습니다. 얘가 제대로 잤겠니? 나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데 전 오죽하겠어? 어허, 쓸데없이. 어여 밥 먹자. 이런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 그건 네 아빠 말이 맞다. 복수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거야.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여 놓으셨더군요. 당신들도 속상하실 텐데 오히려 제가 마음 아파할까 봐 배려하는 부모님 사랑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이 너 울어? 울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그래, 울면 안 되지. 이제부터 시작인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오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 준비 다 끝난 거야? 내가 그랬잖아. 준비는 다 돼 있으니 디데이만 정하라고. 민호, 너 실수하면 안 된다. 알지? 당연하죠, 엄마. 나 마음 먹으면 제대로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 그럼 계획한 대로 당장 시작하자. 부모님과 오빠는 계획대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좋아, 나도 결심했어. 뭔가 목표가 생기니 힘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란 건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초기에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출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민수 씨는 당신 휴가 간 줄 알고 있던데? 뭐야, 자기 나 뒷조사하고 다녔어? 뒷조사라니. 마트에서 우연히 민수 씨 와이프 만났지. 와이프가 묻더라고. 왜 휴가 같이 안 갔냐고. 한 동네에 살던 터라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동료 부부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해서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었죠. 우연히 마트에서 와이프를 마주쳤는데 휴가 간 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강 대리가 착각했겠지.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휴가야. 나 참. 당황하는 모습이 수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부쩍 퇴근이 늦어졌었어요.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이죠. 자기, 연애해? 뭐? 아니,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잖아. 이유가 연애밖에 더 있겠어?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유부남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 일 때문에 그래. 과장님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시네. 자기, 그것도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야. 퇴근 후엔 편안하게 쉬도록 내버려둬야지. 그거야 대기업들 얘기고. 우리 같은 작은 회사 별 수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아니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출장과 휴가를 헷갈릴 리가 없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 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다지 치밀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남편의 카톡을 보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악이라고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그건 분명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내용들이었어요.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쉽게 이실직고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하자. 민정아, 진정해. 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발뺌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 불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할 만한 증거부터 확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자기, 토요일인데도 출근을 해? 어떻게 급하다는데. 하여튼 우리 회사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니까. 남편은 급한 일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이구나 싶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잡는 날이 말이죠. 저도 얼른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미행하는 짓 따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약속 장소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전날 밤 그 여자랑 주고받은 톡을 확인해 뒀었습니다. 오빠, 여기.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우리 아기? 남편은 상간녀를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뭐? 아기? 놀고 있네. 속으로 비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둘은 팔짱을 낀 채 어디론가 가더군요. 전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꼼꼼히 찍어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었죠.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뒤를 따라가 바로 현장을 덮쳤습니다. 아니, 자기가 여길 어떻게... 당신 누구야? 제가 나타나자 남편과 상간녀는 경악을 했습니다. 뭐? 일이 바빠서 출근을 한다고? 여기가 회사야? 여기가 회사냐고! 저의 기세에 놀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니?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분하고 억울해서 전 남편에게 마구 퍼부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상간녀가 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뭐? 아줌마? 뻔뻔한 그 여자 태도에 기가 막혔죠.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뭐 잘못됐어? 너 아직 분위기 파악 못했나 보구나.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선 어디서 큰 소리야? 분위기 파악 못한 건 아줌마지. 이거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뭐? 프라이버시? 불륜 주제에 어디서 프라이버시를 운운해? 나 참, 아줌마,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된 거 몰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었어요. 불륜을 사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빠, 내 말이 틀려? 오빠, 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우리 사생활이잖아. 안 그래? 그럼 사생활이지. 처음엔 말도 못하던 남편이 상간녀가 기세등등하자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동안 나 감시했던 거야? 뭐? 감시? 아니,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너 핸드폰 뒤졌니? 네 핸드폰 보고 알았다. 와이프가 남편 핸드폰 본 게 뭐 잘못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 숨 막힌다고 하는 거야. 너 이러는 거 의부증이라고.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불륜 현장을 들켰는데도 남편과 상간녀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의부증이라면서 오히려 절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바람 피우다 현장을 들켰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의부증 타령이야? 전 손에 잡히는 대로 컵이며 물병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어머, 어머, 이 여자 미쳤나 봐. 나 무서워, 오빠. 아기야, 안 다쳤어? 상간녀는 무섭다고 호들갑을 떨었고요. 남편은 다치지 않았냐면서 상간녀를 감쌌죠.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니들이 뜨거운 맛을 못 봤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당장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모텔 주인이 들어와 나가라고 했습니다.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는 더 의기양양해졌죠. 며칠을 고민하다 전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제 편까진 아니었지만 남편의 불륜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그러게, 네가 좀 잘하지 그랬니?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제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그 외도가 제 책임이라는 말씀이세요? 누가 네 책임이래? 평소에 네가 잘했어 봐. 기섭이가 한눈 팔았겠어?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어머니. 봐라, 지금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달려들고 있잖아.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따박따박 말대꾸하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아들 말이라면 콩으로 매조를 쓴다고 해도 믿는 양반이란 건 알고 있었는데요. 외도까지 편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엄마라면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야죠. 그래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얘 좀 봐. 시어머니를 아주 잡아먹겠네. 잡아먹겠어? 그러니까 다들 며느리는 있는 집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 친정 무시하시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저 아쉬운 것 없이 키우셨다고요. 하, 그래봐야 식당집 딸 아니니? 국밥집 하면서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확실히 있는 집 딸은 다르다고 하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혹시 그 여자 얘기 들으셨어요? 듣긴 뭘 들어.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당황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얘기를 시어머니에게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 눈물 나게 하면 당신 자식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거 모르세요? 얘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협박이야? 이래서 네 남편이 어디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겠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했습니다. 전 쫓기듯 시댁을 나왔어요.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정신이 아득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집에 뭘 기대해? 난 처음부터 네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어. 집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친정엄마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 선에서 수습할 생각이었는데요. 너무도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혼할 각오까지 하고 친정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얘기에 엄마는 경악을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전하자 엄마 역시 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헤어져.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 뭐? 여자가 고분고분해야 된다고? 나 참, 지금이 조선시대야? 바람 피운 남편을 참고 살게? 그리고 뭐 있는 집 딸은 다르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개소리를 해? 일어나, 당장 가자. 어? 엄마 어딜? 어디긴 어디야, 네 시댁이지. 당장 가서 내가 그 여편한테 따져봐야겠다. 도대체 내 딸이 뭐가 부족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지, 어떻게 키웠길래 개차반 아들이 나올 수 있냐고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성격 급한 엄마는 당장 시어머니를 만나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박스방 이 자식부터 만나야지. 내가 그 자식 만나서 다리 몽둥이부터 부러뜨려 놓고. 흥분한 엄마는 남편부터 만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호, 당신 이게 흥분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엄마가 막 일어서려는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와 제가 나누는 얘기를 문 밖에서 다 듣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밤중에 연락도 없이 친정에 갔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박서방 바람 피운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뻔뻔하게 민정이 얘를 의불증이라고 몰아세웠대. 알아. 나도 밖에서 다 들었어. 그런데도 지금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당장 이 자식 만나러 가야죠. 만나서 당신이 뭐라고 하게. 민정이가 현장을 덮쳤는데도 당당했다면서. 그런 인간이 장모라고 해서 당신 말 듣겠어? 민정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네? 박서방 딴 여자 만나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서. 현장을 덮칠 땐 너도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빠, 저 이혼하려고요. 그럼 당장 헤어져야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엄마. 뭐? 너 그 녀석하고 하루라도 같이 살 수 있어? 누구 좋으라고 지금 헤어져? 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혼할 거야. 생각해둔 방법은 있고? 그게 오빠랑 좀 의논한 게 있어요, 아빠.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의논한 사람은 오빠였습니다. 5살 차이 나는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의 좋은 의논 상대였었거든요. 부모님이 국밥집을 하시다 보니 오빠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전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 있으면 오빠에게 먼저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오빠는 아빠를 닮아 늘 차분하게 조언을 했고요. 오빠 말대로 풀어가다 보면 일이 수월하게 해결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당신, 민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아빠는 오빠를 바로 호출했고요. 오빠는 제가 친정에 와 있다는 엄마 얘기를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민호, 너 박서방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 네,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계획이야? 불륜 증거는 충분히 모았으니 위자료 청구하려고요. 그게 다야? 아니요, 아버지. 민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데 그걸로 되겠어요? 당한 만큼 돌려줘야죠. 그 때문에 디데이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갔던 다음 날, 오빠는 제게 준비됐냐고 그래서 물었던 거고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 응,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모텔에서의 첫 대면 며칠 후 그 여자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겁도 없이 말입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더워. 아줌마, 뭐 시원한 거 없어? 뭐? 시원한 거? 임신을 해서 그런지 조금만 걸어도 덥고 갈증이 나네? 솔직히 임신했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어머, 오빠가 아직 얘기를 안 했나 봐. 나 아기 가진 거 아줌마 몰랐었나 보네? 충격받은 게 그대로 제 얼굴에 드러났었나 봅니다. 상간녀는 비웃듯 얘기했어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오빠 휴가 받으면 태교 여행 가자고 하던데? 요즘 태교 여행으로 사이판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이판을 갈까, 하와이를 갈까. 그 여잔 제 앞에서 입덧까지 했습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요 녀석, 오빠를 닮아 그런지 유별나다니까.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오빠 가졌을 때 유독 입덧이 심하셨다고. 뭐? 어머님? 그래봤자 너 상간녀야.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것 같아?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오빠 마음이 나한테 있는데. 모텔에서도 그랬지만 상식을 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하긴 상식이 있었다면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나가. 아줌마,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걸? 뭐? 아니, 그렇잖아. 오빠가 사랑하는 것도 나고 오빠 아기를 가진 것도 난데 왜 내가 나가야 해? 아, 그래.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지? 전 걸레반 문을 그대로 그 여자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더러워. 아줌마,
무슨 짓이야? 왜? 걸레 같은 너한테 딱 어울리는 거잖아. 뭐라고? 아줌마, 나한테 지금 걸레라고 했어? 걸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상간녀라고 돌리지 말고 얘기해 줄까? 걸레반물을 뒤집어 쓴 채 씩씩대고 있는 그 여자를 전 그대로 쫓아내버렸었죠. 그 자식이나 그 여자나 참 가지가지 한다.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스토리를 얘기해주니 오빠도 기막혀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지 뭐. 불륜이라는 증거 확실해졌잖아. 안 그래 오빠? 그거야 그렇지만 짐승도 박서방 걔처럼은 안 할 거다. 그 인간한테 뭘 더 바라겠어? 그 여자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확실하게 정리되던데 뭘. 전 우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부터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도 불륜만 증명할 수 있으면 소송이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제겐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쳤으니까요. 전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불륜 당사자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위자료 소송을 당하자 남편이 친정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하, 이거였어? 순순히 이혼을 해준 이유가? 그럼 이 정도도 각오 안 했어? 너란 여자 진짜 지겹다.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어. 진짜 뒤통수를 친 게 누군데? 그래서 위자료 소송 쥐어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 정도 값은 치러야지. 뭐? 죄를 저질러? 그럼 불륜이 죄가 아니고 뭐야? 간통죄 폐지됐다고 너랑 그 여자랑 저지른 불륜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너 네 엄마한테 네 상간녀 인사까지 시켰더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도장 찍기도 전에 한 짓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너도 그 여자도 참 뻔뻔해. 거기가 어디라고 인사를 가? 아니지. 뻔뻔함도 유전인가? 하긴 네 엄마도 다를 게 없더라. 네 엄마? 너 아주 막 나가는구나. 그럼 네 엄마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 아줌마? 야, 그래도 한땐 네 시어머니였어. 그래서 뭐 너랑 나 이제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네 엄마가 시어머니였다는 게 뭐 중요해? 아유, 이걸 그냥 확.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남편이 한 대 치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을 때였습니다. 야, 이 자식, 너 그 손 내려놓지 못해? 타이밍 맞춰 오빠가 나타났어요. 형님. 누가 네 형님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오빠가 무섭게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성질대로 어디 한번 해줘? 오빠는 운동을 해서 덩치가 크고 단단했습니다. 오빠의 협박에 남편은 바로 겁을 먹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민정이랑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뭐? 대화? 대화는 네가 그딴 짓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야.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로 풀겠다고?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임마?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린 더 이상 너한테 들을 말 없으니 가. 네? 좋게 얘기할 때 가라고. 너 다시 한번 우리 민정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때 멀쩡하게 걸어서 못 다니게 해줄 테니. 오빠의 말에 남편은 꽁지 빠지게 가버리더군요. 위자료 소송 청구는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그 자체였으니까요. 야,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 돈 뺏어가니까 좋아? 법정에서 나오는데 또다시 남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걸로 속이 시원하겠어? 기대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뭐 시작이라고? 그래, 내가 경고했었잖아. 당신이랑 그 여자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상간녀가 낯선 여자에게서 뺨을 맞고 비명을 지른 거였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해? 뭘 잘했다고 비명을 질러? 어머니. 어머니는 누가 네 어머니야? 하여튼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어쩜 네 엄마랑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니? 분위기를 보니 상간녀 엄마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간녀 계모였죠. 어떻게 유부남을 꼬셔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어머니, 이제 유부남 아니에요. 그 사람 이혼... 입만 열면 거짓말. 나 다 알고 왔어. 너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불륜도 모자라 넌 그 유부남에까지 임신했고. 상간녀 계모는 한심한 듯 그 여자 배를 쳐다봤습니다. 하는 짓도 딱 네 엄마다. 네 엄마도 너처럼 배불러서 나타났었지. 어디 배울 게 없어. 그런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이 그들에게로 가더군요. 저 누구신지. 너니? 네? 저 뱃속 애기 아빠가 너냐고. 그렇긴 한데...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어디서 똑같은 걸 만났는지. 아니, 누구신데 이러시는 겁니까?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꼴에 성질은 있나 보네. 그게 더 골치 아파. 쥐뿔도 없으면서 성질만 있는 거. 얘, 너 사람들한테 오너일까라고 하고 다닌다면서? 네가 왜 오너일까야? 넌 우리 가족 아니라고. 남편을 보며 못내 한심해하던 계모는 상간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더군요. 네 아버지도 이제 네 얼굴 안 본다고 했으니까 어디 가서 우리 집 팔고 다니지 마. 알았니? 가족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고. 이거 네 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잘 챙기고. 앞으로는 비서실 찾아가도 네 아버지 얼굴 볼 수 없을 거니까 괜히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알겠니? 나 이 말하러 온 거야. 계모는 상간 옆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리곤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다시 한번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가버리더군요. 뭐야, 너 그 집 혼의 자식이었어? 당황한 남편의 목소리가 저에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상간녀는 계속 울고 있었죠. 너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한 건 다 뭐야? 너희 아빠가 결혼하면 사위한테 회사 물려주겠다고 했다면서. 남편이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 대답을 못해? 그거 다 거짓말이었냐고. 오빠,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럼 아까 그 여자가 한 말은 다 뭐야? 도대체 그 여자 누구냐고. 그 여잔... 그러니까... 정말 눈물겨워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를 속인 거냐고 펄펄 뛰었고요. 상간녀는 울면서 거짓말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뭔데? 그 여자가 이 돈은 왜 주고 간 건데? 남편은 계모가 내던지고 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돈? 그래, 이 돈!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더군요. 100만 원? 나 참,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계모는 그동안 키워준 것만 해도 아깝다면서 봉투를 던지고 갔었는데요. 그 안엔 고작 100만 원이 들어있었나 봅니다. 오빠,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무렴 우리 아빠가 100만 원만 넣었으려고. 밖에서 나온 딸 맞네. 맞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만 원이 뭐야? 장난쳐 지금? 남편은 그 여자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더군요. 오빠랑 둘이 봤으니 둘이 보기 아깝다고 해야겠네요. 사실 오빠와 함께 꾸민 계획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고 뒷조사를 했더니 상간녀는 오너일가가 아니었고요. 밖에서 나온 구박덩이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키우긴 했지만 자식 대접은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이고, 지 엄마가 그런 짓을 해서 자기를 낳았으면 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게,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거야? 한 달이 건너이긴 한데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세상 참 무섭다. 비밀이 없네.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상간녀가 밖에서 나온 딸이라는 건 그놈이랑 그놈 엄마가 아직 모르지? 응,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얘기하지 말고 있어. 왜? 오빠 좋은 계획이라도 있어? 네가 얘기한다고 해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이왕이면 제대로 갚아줘야지.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어. 오빠가 생각해뒀다는 게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자료 소송으로 일단 한 방 먹인 뒤 재판에서 패하는 순간 또 한 방을 먹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속았다면서 분해하는 남편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고 있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오빠와 전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때? 속이 좀 시원해? 오빠, 시원한 정도가 아니야. 완전 통쾌해. 근데 오빠, 그 여자 엄마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오빠가 연락했어? 아니, 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 그럼 어떻게 알고 왔지? 내가 한 다리 건너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 사람한테 슬쩍 흘렸어. 행실 안 좋은 딸 때문에 지금 그 회사와 관련해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다고.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은근 소문에 민감하잖아. 그 사람 바로 가서 내 얘기를 전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 시켜서 딸에 대해 알아봤던 것 같고. 그럼 부모들은 전혀 몰랐었나 보네. 그 여자 임신까지 했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분가를 시켰었나 봐. 사모님 입장에선 눈에 가시였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말썽을 많이 피웠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사장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보내겠다는 사모님 얘기에 찬성했다나. 뭐 대충 그런 얘기였어. 오빠 말대로 한 방 제대로 먹였는걸? 그 여자가 혼의 자식이란 걸 밝히려고는 했지만 사모님이 나타나 가족의 연까지 끊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한 방을 제대로 먹였죠. 속기는 누가 속아. 직교에 넘어간 거지. 조강지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전 잘 살 줄 알았대? 남편이 속았다면서 펄펄 뛰었다는 오빠와 제 얘기를 전해 들은 엄마는 자업자득이라면서 고소해했습니다. 이젠 그 인간들 더 볼 일 없지? 네, 오늘 재판 마무리돼서 더 볼 일 없어요, 아버지. 그래, 그동안 다들 마음고생 많았다. 민정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사는 거야.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 네, 아빠. 소송도 마치고 했으니 민정인 며칠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떻겠니? 그게 좋겠다. 가서 바람도 좀 쐬면서 머리 식히고 와. 그래서 며칠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를 보니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 파도는 잠시일 뿐이야. 바다는 변함이 없잖아. 여행을 다녀온 뒤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하찮은 국밥집 딸이라고 절 비웃었지만 사실 부모님이 하시는 국밥집은 몇 년 전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이 원래 하시던 본점에 이어 6호점까지 분점을 냈던 상황이었어요. 오빠는 그 분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고요. 아빠, 엄마, 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벌써 찾았어? 응. 우리 딸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나 아빠, 엄마 일 이어받고 싶어. 뭐? 너 국밥집을 하겠다고? 왜 안 돼, 엄마? 안 될 거야 없지. 근데 이 일 생각만큼 쉬운 거 아니야. 알아요, 아빠.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봤는데 내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빠, 엄마랑 같이 일하겠다는 거야? 아니, 본점에서 일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빠가 그러던데 좀 이따 7호점 낼 거라며? 나 7호점 한번 해보려고. 7호점은 서울 아냐. 지방에서 내려고 계획 중인데.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 나 서울 말고 다른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었나 봅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서울을 좀 떠나 있고 싶었어요.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아휴, 그래도 난 네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방이든 어디든 민정이가 뭐든 하겠다는 게 중요하잖아, 여보. 알았다니까요. 하여튼 이럴 땐 부녀가 마음이 어찌나 잘 맞는지. 엄마, 대신 나 자주 엄마 보러 올게. 응?
자지는 무슨 자주야. 7호점 내면 일 열심히 해야지. 7호점 내려면 내일부터 가게 나와서 일 열심히 배워. 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좀 기대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풍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잠시 부모님 그늘에 피해도 되겠죠. 전 다음 날부터 부모님 국밥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7호점을 낼 식당 자리와 제가 살 집을 보러 아빠와 다녔어요. 민정이 너 요즘 좋아 보인다. 이혼한 사람 같지가 않아. 오빠도 참. 이혼녀는 매일 죽을 상을 하고 다녀야 해? 그건 아닌데 나 사실 걱정 좀 했거든. 왜? 내가 우울증에 빠질까 봐? 우울증까진 아니어도 힘든 일이었잖아. 다 가족들 덕분이야. 아빠랑 엄마, 오빠가 든든하게 날 지지해줬잖아. 그래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꽤 오랜 시간 늪 같은 우울감에 빠져 허우적댔을 겁니다. 그런데 절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빨리 나오게 되더군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서 편들어주는 거. 사랑은 바로 그런 거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얘가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나 네 오빠야. 그래서 고맙다고. 오빠가 내 오빠라서. 7호점 개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 번씩 알바로 했던 일이어서 그런지 국밥집 일도 금방 손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개업 당일 행사만 잘 치르면 된다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7호점을 개업한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절 찾아왔었어요. 잘 지냈어? 우리가 안부 인사할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자기 왜 그래? 나 자기 생각나서 왔어. 뭐? 내 생각이 나? 상간녀를 데리고 와 안방을 차지하게 했을 때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제 생각이 났다는 말에 마치 온몸에 송충이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그땐... 됐고, 나 바빠. 할 얘기 없으면 가. 자기야, 나 진짜 후회 많이 했다니까?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런 여우 같은 년한테 깜빡 걸려서. 아기라면서 사랑한다면서. 어? 왜? 밖에서 나온 딸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던? 회사 이어받겠다는 꿈이 깨지니까 사랑이 변해? 자기야, 그래서 나 반성 많이 했다고. 자기 알잖아, 나 마음 약한 거. 마음 약하다고 다 너처럼 바람 피우지 않아. 너 나한테 했던 말 생각 안 나?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잖아. 그거야, 그때는 국밥집이 이렇게 번창할 줄 몰랐지. 자기 7호점 사장으로 간다면서? 신경 꺼.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라는 말 당장 집어치우지 못해? 너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혼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빌러온 거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나야 진작 자기한테 오고 싶었지. 그런데 자기도 봐서 알잖아. 걔 지독한 거.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남편은 우물쭈물하면서 치사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너한테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 더 할 말 없는 것 같으니 나 들어갈게. 자기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다니까. 제가 가겠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야, 더럽게. 그 손 놓지 못해? 더럽다는 제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야, 이 자식!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아빠가 바람같이 달려와 그 남자 멱살을 잡았어요. 아버님. 너 내가 경고했지? 내 딸 앞에 나타났다가는 콩밥 먹게 해준다고. 이거 좀 놓으시고. 저와 엄마가 말려서 겨우 남편에게서 아빠를 떼놓았습니다. 왜? 돈 떨어지니까 아쉬워? 그럼 잘난 네 상간녀 처가 찾아가. 여기서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엄만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습니다. 야, 이 재수없는 놈아. 평생 빌어먹으면서 살 거다, 넌. 부모님의 서술에 놀라 남편은 허둥지둥 사라졌습니다.
그 자식이 왔었다고? 그래, 얼굴도 두껍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정도 뻔뻔하니까 그런 집도 서슴지 않았겠지. 아마 돈 때문에 왔을 거예요. 뭐? 돈? 소문 들으니까 민정이 위자료 준다고 전세금 빼고 엄마 집까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은 싸우는 게 일상이라네요. 누구? 그 상간녀? 네? 자업자득이지. 그럼 내 딸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다던? 우리 집 소문도 들었던 모양이에요. 맞아, 안 그래도 치료점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민정이한테 돈 빌리겠다고 온 거라고? 그것까진 저도 모르죠. 근데 국밥집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민정이 넌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앞으로 또 이런 일 터지면 곤란하니까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걸어두는 게 맞겠어. 그래, 오늘은 우리가 있어 다행이었지만 대구에 내려가 너 혼자 있을 때 그 자식 찾아오면 큰일 아니냐? 민호 네가 알아보고 당장 신청해. 그래서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아빠가 남편을 만났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재탄만 했다고 해요. 어쨌든 민호 네가 책임지고 그 자식 다시는 민정이는 물론 나나 네 엄마 눈에도 띄게 하지 마. 알았지? 네, 아버지. 제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명령 신청 때문이었는지 부모님 서술에 놀라서였는지 남편은 더 이상 제 주변에 얼씬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요.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였죠. 민정아,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연락해. 알았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올라와. 네, 그럴게요, 아빠. 두 분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고마워, 오빠. 내일이면 치료점 개업을 위해 대구로 내려갑니다. 지난 상처는 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어떤 미래가 절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시련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의 행복도 준비되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